예전에 아마 되게 오래됐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막 기사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욕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운전한 시점이랑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이 좀 텀이 있는 경우에 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술을 마시고 30분에서 90분 내로 운전을 하시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 실제로 측정한 시점보다 운전했던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기 때문에 더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측정했는데 수치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했을 때는 그거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술을 마셨고 당연히 운전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주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저희 실제 했던 사례인데, 한 여성분께서 음주운전은 1년 중에 많이 적발되는 때가 언젠가요? 네, 음주운전은 뭐 365일 많은데 특히 모임이 많은 시점에 가장 많아지거든요. 겨울에 연말 모임이나 송년 모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음주운전 사건이 많아집니다. 음주운전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집이 가깝기 때문에 뭐 5분 거리라서 금방 안 걸릴 줄 알고 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다양한 이유로 운전을 하시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술 드시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걸려갖고 오시는 분들 만취가 많나요? 아니면 몇 잔 먹은 정도가 많나요? 만취해서 본인이 운전하는 게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많이 드신 다음에 운전을 무의식 중에 하시다가 적발되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지금 내가 맥주 한 잔 마셨는데 이거 불어도 안 나와, 이러니까 뭐 걱정 없이 하시다가 딱 막상 불었는데 수치 이상 초과해서 적발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일단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하시면 음주운전이 맞고요.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랑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가 0.0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0.03%는 운전할 당시에 그 수치가 초과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운전한 시점이랑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이 좀 텀이 있는 경우에 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통상 술을 마신 다음에 30분에서 90분 내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90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술을 마시고 30분에서 90분 내로 운전을 하시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 실제로 측정한 시점보다 운전했던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기 때문에 더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측정했는데 수치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했을 때는 그거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고요. 당연히 술 마시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예전에 아마 되게 오래됐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막 기사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욕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처벌 기준이 0.03이 아니라 0.05였거든요. 0.05에서 0.03으로 내려온 지는 제 기억으로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0.05일 때는 사실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면 0.05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맥주 한 잔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처벌되는 음주운전은 아닌 거죠. 그 당시 그 연예인은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요즘에는 처벌 기준이 0.03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0.03은 웬만하면 더 넘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차를 안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술을 마셨고 당연히 운전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주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저희 실제 했던 사례인데, 한 여성분께서 중년 여성분이세요. 어떤 남성분하고 산기슭에 있는 율떡집이었나? 그때 거기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고,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먹었고, 당연히 이제 여자분은 대리를 불러서 가려고 했는데 남성분이 식당 안에 있는 사랑채 거기서 좀 자고 가자, 대리 여기까지 불러도 안 온다, 자고 가자, 여자는 싫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무력을 쓴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겨우겨우 뿌리치고 나와서 자기 차에 올라타고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아, 나 지금 여기 어디인데 나 강간을 당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거기 파출소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다. 도착을 했는데 이 여자한테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 측정을 했어요. 수치가 0.1이 넘었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 여자분은 자기가 강간을 당할 입장에서 그 산기슭에서 자기가 그 현장을 벗어나려면 너는 차 타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 음주운전을 이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내려줬어요. 검사가 항소는 했지만 한국인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됐고 확정이 됐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여자친구가 이제 술 먹은 남자친구를 이제 데리러 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싸웠어요. 싸워서 여자친구가 차를 정차시키고 떠나버렸죠. 거기가 골목길이었고 그 뒤로 차들이 뚜루루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그 차를 빼지 않으면 뒤에 있는 차들이 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부득이하게 그 차를 운전을 해서 골목길을 빠져나오자마자 대로변에 세웠어요. 여자친구가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현장을 출동해서 남자친구를 호흡 측정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당시에 또 무죄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차를 빼지 않았으면 교통에 이제 현저한 방해가 됐을 거고 남자친구가 운전한 길이 자체는 교통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만을 운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행위다. 그래서 거기도 무죄를 선고했고 그 무죄가 확정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정말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면은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 정도면 난 부득이한 경우니까 운전을 해도 처벌을 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원에서도 요즘에는 음주운전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그 비슷한 사례인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차가 바로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택시나 뭐 대리운전을 부를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리가 좀 약간 구석에 있는 술집이어서 택시나 대리운전이 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운전을 했었고 어머니 있는 병원까지 갔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음주 측정을 했었고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니까 술 마시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